자, 봅시다. 프린트를 급하게 수정했어요. 왜요? 기본 내용 다 뺐거든 원래. 심화 내용만 넣었거든.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바꿨어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의 아우성을 제가 따로 들어가지고 기본 내용도 저 원래 그래요. 우리만 있을 때 안 들어주니까 다른 애들 있다 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욕하냐? 친해지고 욕해야지. 자, 봅시다.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아시죠?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없애기로 했다. 보세요. 봅시다. 얘는 y는 a의 x제곱이고 a의 조건이 뭐가 될까요? 양수? 그리고 함수? 영이 아니라 그리고 0까지 하면 이제 다 되냐? a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1이 되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야. 왜 안 될까 궁금하면 넣어보면 되잖아. y는 1의 x제곱이잖아?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안 될 거 없잖아.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이런 그래프는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1대1 대응 자체가 아니잖아요. 1, 2, 3, 4, 5, 6, 7, 8, 9 뭘 집어넣어도 1밖에 안 나와. 그죠? 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된다? 0보다 크고 사실 x가 지수가 유리수가 되는 순간 양수만 봐야 되잖아. 근데 그래프로 나타냈다는 소리는 실수를 본다는 소리니까 여전히 양수인 상태겠죠. 그러면서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는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a가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a가 어떻게 될 때는 어떻게 될 때? 1보다 클 때. 그쵸.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랑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아예 그래프 개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 풀 때는 뭐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미세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안 알려줬으면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다면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여기 몇 컴마 몇이겠어? 정점이네. 정해진 점, 무조건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이죠? 0, 1이 들어가겠네요. 밑이 뭐가 되든지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1이 나오니까 정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0,1이라는 정점을 갖는 상태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정의역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정의역 뭔지 아시죠? 모른다고 생각한 적 없어. 존중한단다. 정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x가 모든 실수일 때 싹 다 그래프가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치역을 가서 보면 치역의 범위는 0보다 클 때겠죠.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서 y는 0이 뭐가 돼? 점근선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y가 0보다 큰 상황이고 정점은 아까 말했지만 뭐가 된다? 0,1이 되면서 점근선은 y는 0이다라는 x축이 될 거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된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겠죠. 증가함수면 x1, x2이면 fx1, fx2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정의역이 작으면 치역도 작고 정의역이 크면 치역도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얘가 2의 x제곱이었으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인 상태겠지.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랑 얘 비교하면 어디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x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y축 대칭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랑 다 똑같거든. 근데 뭐가 달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x1, x2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치역의 범위가 뒤집히는 뭐가 됩니다? 감소 함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3의 x제곱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미세 크기에 따라서 어디에 더 가까이 달라붙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3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2분의 1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이랑 2분의 1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2분의 1이 크니까 미시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1에서 미시 1에서 멀어질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줘도 생각해봐. 1을 기준으로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D였어. 그럼 1을 기준으로 지금 멀어질수록 y축에 가까운 거니까 D랑 B를 그려보시면 D가 이렇게 그려질 때 B는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랑 A를 비교했을 때 1에서 멀어질수록 y축에 가까워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A가 되면 C는 좀 더 멀리 이렇게 그려져야 맞다 이 소리겠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1에서 미시 멀어질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그 함수는 뒤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예요. 그러면 지수함수가 y축에 가까워지면 로그 함수는 x축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 개형인데 얘가 이제 뭘 시작하겠냐? 평행이동을 시작하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보시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같다 생각하면 y는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평행이동만 낸 거야.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으니까 어차피 평행이동 돼봤자 모든 실수고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로 그대로 들어갈 거고 치역을 가서 보면 치역이 원래는 0보다 컸잖아. 근데 얘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올라갔으니까 치역이 n보다 크도록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치역은 y가 n보다 크다 이걸로 바뀌었고요. 정점도 또 평행이동 됐겠네. 정점은 어떻게 되겠니? m, 1 플러스 n 얘가 정점 될 거고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y는 n으로 나오겠네요. y는 n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식을 주면 이렇게 식을 주겠죠. 뭐 y는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4야.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겠니? 점근선이죠. 정점은 이 지수가 0일 때가 항상 1이니까 언제 지수가 0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x에 뭐 들어가면? 3 들어가면 몇 나와? 5 나오죠. 그럼 3,5가 정점이겠죠. 지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정점을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1이니까. 되셨나? 미시 뭐가 되든. 그래서 x가 3이 되면 y 값이 5가 나오니까 3,5를 무조건 지나는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결국에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개형만 하시면 되죠. 개형은 아시죠? 아니야 이러면 하면 안 돼. 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2의 x제곱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2의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y축 대칭이니까 어떤 상황?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원점 대칭이니까 싹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인 상황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인 상황이니까 일단 이거 부호 보고 어디로 그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은 점근선 확인하시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절편이나 점점까지만 찍어주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정도만 그려도 답은 낼 수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평행이동에서 제가 책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가 있었나요? 저번에 밑변환 할 때 한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의 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야. 이거 두 개는 평행이동하면 겹친다. 바로 보이잖아. 근데 너희가 많이 못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얘랑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이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 했죠. 왜 그러냐면 이거가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y는
3의 1은 로그 2의 2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자리에다가 로그 2의 2 쓰시고 2의 x제곱 곱한 다음에 밑변환 쓰시면 지금 얘랑 얘 자리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죠? 2 로그의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그럼 결국에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합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평행이동으로 얘랑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고 같은 종류의 그래프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래프 나왔을 때 평행이동 관계가 있겠다 이거 생각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한눈에 안 보이니까 따로 보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는 조심해야 될 점이고 밑으로 가서 기본 개념이야. 지수함수. 모르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 모르면. 다 알고 있었죠.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2분의 1 사실 안 보이면 이렇게 바꿔봐도 돼. 너희가 안 보일 리는 없지. 잘하니까. 그렇지. 사실 답이 이미 나왔을 거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그려진 상황이야? 요렇게 그려진 상황이네. 맞니? 근데 이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됐을 때 안 지나는지 봐봐. 이 k에 해당하는 게 뭐겠냐? 점근선이겠지. 그 다음에 감소하는 감소함수일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1사분면 지나거든요. 무조건 지나요. 근데 언제 안 지나? 언제부터? 이렇게 될 때부터 안 지나죠. 이때도 지나잖아. 이렇게 될 때부터 안 지나. 그럼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사분면을 안 지나요. 그래서 y 절편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분면 볼 때는 절편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도 봅시다. 얘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함수의 잠깐만. 감수.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 10분 남았어. 당황스러워. 지금 34분이라고. 46분이에요. 아 진짜. 봅시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라는 거니까 얘는 정확히 y는 x 대칭의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지수함수가 y는 뭐 a의 x제곱이잖아.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 x랑 y 자리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a의 y제곱이고 결국에 y는 로그의 ax다 라고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로 바꾸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일이 안 하잖아. 원신처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여기는 y는 예를 들어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5라는 지수함수였어요? 얘 로그 함수로 바꾸고 싶어. y는 x 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면 돼? 밑은 안 바뀌어. y는 로그의 2가 되는데 지금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같지? 이게 뒤바뀌면 되잖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하면 똑같은 거야.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x-5 플러스 3이다 라고 바로 바꿔주시면 역함수 관계를 드러내서 바꿀 수가 있는 상태죠. 이해되신가요? 뭐 왜 그런지 알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얘가 원래 기본 계형에서 x축 방향 3만큼 y축 방향 5만큼 같잖아. 그럼 얘는 기본 계형에서 x축 방향 5만큼 y축 방향 3만큼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도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y는 로그의 a의 x가 될 거고 마찬가지야. a는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고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밑조건은 a가 1이 되면 안 되고 0보다 커야 된다.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 진수도 0보다 커야 하는 이런 상황이죠. 밑조건, 진수 조건은 무조건 먼저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 로그 방부등식 할 때 설명할 건데,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를 또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로그 함수네요. 그럼 여기에서 y는 x 대칭이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수함수면 이건 안 그려도 돼. 지수함수까지는. 얘가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0,1이었으면 여기 1,0이겠네요.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로그 함수 그래프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는 정점이 1,0이죠. 아까 너희 그 지수함수에서 y랑 x 다 바꾸면 그게 로그 함수야. 지수함수 a가 1보다 컸을 때 정의역 뭐였니? 모든 실수고 치역이 0보다 컸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죠. 정의역이 0보다 크고 치역이 모든 실수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을 가서 보시면 반대로 썼네. 지수함수로 썼네요. 치역이 모든 실수고 정의역이 뭐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올 거고, 점근선이 원래 y는 0이었잖아. 위에 점근선은 뭘로 바뀌었겠어? x는 0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정점이 아까 0,1이었으면 얘는 뭘로 바뀌었다? 1,0으로 바뀐 상황이다. 근데 안 달라지는 건 증가함수는 안 바뀌겠죠. x1, x2 이렇게 들어갔을 때, 왜냐면 y는 x 대칭이니까 증가함수가 바뀌진 않아요. f의 x1, f의 x2 이걸 유지하는 증가함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얘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형태야? 이렇게 바꿔보셔도 돼. 로그 2랑 로그 2분의 1x 보셔도 돼요. 얘가 로그 2x였을 때 얘는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로그의 2분의 1의 x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똑같죠? 그럼 얘랑 얘는 무슨 쭉 대칭이야? x축 대칭이네요. 그래서 쟤를 x축 대칭으로 그냥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뭐가 된다? 1,0이 되는 상황이고, 달라진 건 뭐밖에 없다. 감소 함수다. 얘는 x1, x2를 봤을 때 감소 함수가 되는 거니까 f의 x1, f의 x2 이렇게 들어간 함수가 될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뭘 하면 된다. 평행이동을 하면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시면 돼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가시면 되는 거라서 y는 로그의 a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네. 그럼 생각해봐. 여기도 식을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진수가 뭐가 나오면 안 되냐 얘들아? 0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얘가 0이 나올 때가 점근선이겠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진수가 뭐가 되면 항상 몇 나와? 진수가 1이 되면 항상 0이 나오니까 그때가 정점이겠네요. 이해됐나?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식 보고 쓰는 거 한번 연습해보면요. 정의역은 뭐 x가 n보다 크다로 되겠네요. 왜냐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치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실 거고, 점근선도 당연히 x가 m이다 이걸로 되겠네요. 왜냐면 진수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정점을 가서 보시면 정점이 결국에 1 플러스 m, n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진수가 언제 1이 될지를 보시면 돼. 당연히 x 자리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0 되겠죠? 진수가 1 되겠지? 그럼 0 나오잖아, 로그 값이. 그러면 n 값 나오니까 정점은 1 플러스 m, n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골조 유지하시면 어렵지 않고, 어차피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고 두 개 같이 섞여서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 너희 무리함수랑 이차함수 같이 나오면 무슨 생각하니? 집에 가고 싶냐? 같이 안 하자. 아니 같이 나온다니까.
무리함수랑 2차 함수 같이 나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나왔구나. 아 2차 절반?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잖아. 예. 그럼 두 개가 아. 역함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이제 하고 보잖아요. 두 개 뜨면은 생각하죠. 오? 두 개 보면 그냥 우왕 2차 함수당 이지를 하고 끝나냐? 아니잖아. 두 개 역함수 관계 있지 않을까 의심 이제 해보는 것처럼 지수함수, 로함수도 떴을 때 우왕 같이 나왔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뭐 생각해 보셔야 돼? 역함수 관계. 그죠? 밑을 먼저 비교하시고 역함수 관계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요거 문제 뒤에 많아. 야 어차피 할 거야. 예. 자 2번 봅시다. 아 풀어보세요. 2번. 아까랑 똑같아. 아니 뭔 소리야? 15분 남았어. 15분이라는 버스 마트 지나. 아 너. 자 볼까요? 얘는 뭐랑 뭘로 보면 되니? 절편으로 보면 되죠. y절편이랑 x절편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그려보면 그릴 줄 아시죠? y축 있고 x축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네요. 그 다음 얘는 기본 개형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x의 영지번호 보니까 8-2라서 6 떠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지금 어떤 형태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네.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면 이런 상황이면 안 돼. 1사분면에서 만나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왼쪽으로 가야죠. 응. 이때보다 왼쪽. 아래로. 이렇게 가야겠죠? 응. 2사분면에서 만나죠? 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여기까지. 저 지수함수의 y절편 지날 때부터 x절편 지날 때까지 그 사이 값이 바로 2사분면에서 만나는 그 상황이 되겠네. 그럼 y절편은 0,6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2,0이네요. 그 두 개 집어넣어보면 k가 뜨겠네요. 경계값이 확인되시죠? 밑으로 가서 금방 끝나요. 자 봅시다. 이거는 잘 써먹으세요. 기억하시고. 자 얘는 밑에 따른 밑이랑 진수에 따른 x좌표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y는 4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뭘 볼 거냐면 x좌표의 비율을 볼 거야.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 지금 2대 1의 비율인데 얘가 2의 2x제곱이고 2x제곱이잖아. 예를 들어서 얘를 k라고 잡아봐. k는 2의 2x제곱이야. 이때 x값 구하면 뭐 나와? 2분의 1 로그 2의 k 나오죠. x는으로 바꾸면 뭔지 아냐? k는 2의 2x제곱이면 2x는 로그 2의 k니까 x가 2분의 1 로그 2의 k야. 되니?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로그 2의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로그 2의 k가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의 비율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2야 2 1대 2의 비율. 오케이? 그럼 이걸로 다 보셔도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8의 x제곱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랑 여기의 x좌표의 비율을 보면 몇 대 몇이겠니? 1대 3이에요. 왜냐면 얘가 2의 3x제곱이고 여기가 2의 x제곱이잖아. 여기 비율을 가져가는 거야. 지수의 비율. 확인됐나요? 3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1대 몇으로? 3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실제로 로그로 바꿔서 보면 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숫자를 살짝 바꿔봅시다. 얘가 지금 4의 x제곱이랑 아니다 8로 하자. 8의 x제곱이랑 얘가 지금 뭐 4의 x제곱이라고 하면 결국 얘는 2의 3x제곱이고 얘는 2의 2x제곱이거든. 몇 대 몇이야? 3대 2니까 거리를 보면 2대 3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몇 대 몇일 수밖에 없다? 2대 3일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써먹으시면 되냐면 밑에 봅시다. 이해된가요? 오케이?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자, 봐봐. 얘 보시면은 지금 BC 대 AB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냐? 3대 1인가요? 그 다음에 CD 대 BC를 봤을 때 몇 대 몇이죠? 2대 1인가요? 2대 1?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거대로 맞춰봐. 봐봐. AB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K였어. AB가 K였으면 BC는 몇 K야? 3K죠. 3K죠. 그 다음에 BC가 CD랑 1대 2야. 근데 BC가 3K니까 CD는 6K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생각해봐. 봐봐. 여기가 1대 2더라. 여기가 방금 했던 거 써먹으면 여기가 1대 4지. 맞냐? 그럼 얘가 3의 4x제곱이겠지. A가. 바로 보이니? 여기가 1대 4잖아. 그럼 A는 3의 4제곱이겠죠. 확인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A가 3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B를 봐봐. B 봐봐. 야, 얘랑 얘 비교해봐. 여기가 1대 몇이야? 10이잖아. 이해됐니? 그럼 B는 A의 10분의 1제곱이겠지. 1대 10이니까. 그래서 B는 뭐다? A의 10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B의 5제곱분의 A 물어봤잖아. B의 5제곱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A의 2분의 1제곱의 A잖아. 얘는 결국에 A의 2분의 1제곱인 거야. A가 3의 4제곱이었잖아요.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답이 몇이다? 9다 라고 이제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미세 비율을 보고 그냥 x좌표의 비율을 확인하시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예. 밑에 로그함수 2개까지 합시다. 자, 봅시다. 깊은 한숨이 너무 화가 나네. 자, 이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의 2의 2x제곱 진수의 비율이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의 2의 x, 로그의 2의 x를 이제 비교하자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비율 조졌네. 2배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에 1대 2의 비율이겠죠? 1대 2의 비율. 진수의 비율로 본 거예요, 로그 함수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숫자만 바꿔보게요. 로그에 2의 4의 x로 잡으시고, 여기를 로그에 2의 x로 잡으면 여기 비율도 이제 보이죠? 보이지? 안 보이냐? 잘 보인다. 잘 보이냐? 몇 대 몇이냐? 1대 4가 되겠죠?
여기가 1대 이렇게 사이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니까 요거 이용해서 x좌표의 비율을 그냥 바로바로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일단 기다리세요.